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늘 시간에 쫓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꿈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나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오늘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선생님이 시계를 그렸죠. 이게 2시일까요? 12시 10분일까요? 자, 이거는 선생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아니면 선생님만 알고 여러분들만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시간은 내 것이 되고, 어쩌면 시간이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시간의 주인이 되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물 흰 종이와 연필, 필기도구 예쁜 거 있으면 좋고요. 그걸 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 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제 지나가고요. 자, 선생님이 예전에 봤던 그 영상인데, 그 영상이 아직도 선생님이 시간에 대한, 우리가 우선순위가 뭘까?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요 실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준비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어항을 예쁘게 그리고 그 어항 속에 이 많은 돌들을 집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돌을 이제 집어넣으면서 이제 큰 돌을 자, 요렇게 넣습니다. 큰 돌을 먼저 이렇게 넣어요. 자, 큰 돌이 이제 어항 안에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메꿔서 들어가 줍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잘 안 들어가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얘를 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얘도 다 안 들어가요. 그렇죠? 얘도 안 들어가네요, 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다 어항 속에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이 돌들을 다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걸 한번 다시 싹 빼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에 사람들이 앉으면 보통 지하철 한 칸, 한 줄에 한 6사람, 또 8사람이 앉는데요. 남자들이 앉으면은 한 6사람밖에 못 앉아요. 그런데 남자, 여자가 섞어 앉으면 더 많이 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어깨가 넓고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어깨가 적어서 서로 엇갈려서 앉다 보면 더 많이 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힌트로 삼아서 우리가 한번, 자, 큰 돌을 먼저 넣고요. 자, 이렇게 큰 돌을 먼저 하나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간간히 작은 돌들을 요 사이사이에 한번 넣어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큰 돌을 요렇게 넣어요. 그리고 요 작은 틈 사이로 또 작은 돌도 넣고, 자, 이렇게 작은 돌도 좀 넣고, 또 여기 작은 돌, 여기 요렇게 해서 한 다음에 요거 하나, 여기 작은 돌을 넣고, 자, 이렇게 해서 큰 돌 넣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작은 돌, 큰 돌, 작은 돌, 큰 돌, 여기가 다시 이렇게 빼서 다시 여기 요 사이로 작은 돌, 여기 작은 돌, 큰 돌, 큰 돌 한 번 더, 여기 작은 돌. 자, 어때요? 큰 돌과 작은 돌이 모두 골고루 집어넣다 보니까 다 들어갔죠? 자, 이거는 바로 우리가 과학 실험을 할 때 하는 그 실험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메스 실린더에 콩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콩을 하나 넣어요. 여기서 콩을 하나 넣은 다음에, 이번에는
이 메스 실린더에 또 이번에는 이만큼 좁쌀을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이 둘을 합쳐가지고 얘를 100ml 넣고 얘를 100ml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얘네들 두 개는 200ml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고요. 콩들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콩 사이에 좁쌀이 들어가면서 그 불필요한 공간들이 채워져요. 그러면서 이거보다 작은 부피가 되거든요. 이것처럼 바로 여기 안에도 큰 돌과 작은 돌이 섞여 들어있을 때 이 어항을 꽉 알맞게 메꿔요. 이 얘기는, 이 실험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큰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하루 중에서 이 어항을 하루라고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24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큰 돌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이겠죠. 그리고 작은 돌들은요. 작은 돌들은 중요도 하겠죠.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우리들의 틈새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작은 돌의 짜투리 시간을 잘 본다면 굉장히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고, 이건 중요한 일이보다는 굵은 시간이 되겠네요. 굵은 시간, 덩어리 시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덩어리 시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굵고 또는 짧게, 보통 굵은 시간 같은 경우는 언제인 경우일까요, 여러분? 굵은 시간 같은 경우는, 그쵸? 학생이라면 자습시간 같은 거, 4개 있는 자습시간. 그렇죠. 만약 짜투리 시간이면은 학교에서의 무슨 시간이 될까요? 쉬는 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통학시간,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겠죠. 선생님한테도 솔직히 쉬는 시간은 선생님한테는 굉장한 짜투리 시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공강 시간이죠. 수업 시간보다는 이 공강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하고 수업 준비를 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가 알차지고, 이 하루가 모여서 또 일주일이 되고, 또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1년들이 모여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을 잘 쓰는 것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후에 첫 시간 쓴 거고요. 자, 요거를 치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야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저번에 선생님하고 이제 했던 버킷리스트 쓰는 거죠. 인생 그래프에 나의 그 드림 리스트를 적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 인생 드림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거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까지 생각하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10년 정도는 생각해 보고,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을 30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한 선생님도 대학을 졸업하고 6년 동안은 굉장히 조금 많이 암울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임용고시도 시험을 봐야 돼서 합격을 해야 되는 그 시험 공부 기간, 그 다음에 아직 정규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한동안 한 3년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다음부터 선생님이 좀 갈 길을 헤맬 때 되게 많이 두려웠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30살에 딱 됐을 때, 선생님이 되었을 때 굉장히 큰 꿈을 이뤄서 10년의 계획들은 세우면서 살았을 때 훨씬 더 나를 의미 있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은 그때부터 이렇게 10년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길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직은 돈을 벌거나 그런 어떤 경제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 3년, 1년 후, 2년 후, 3년 후 요렇게 3년 후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5년 후까지만 해도 됩니다. 대학생까지 해서 해도 여러분들이 늦지 않으니까 우리가 요걸로 우리가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은 1년 후 책 쓰기를 할 거예요. 1년에는 책을 써서 책을 출판하는 겁니다. 자, 1년 후가 되면은 지금부터 2020년이니까 요 정도 되면 2021년이 되겠죠. 2년 후가 되니까 2022년. 자, 3년 후가 되면 2023년이 되겠고요. 여기쯤 오면은 2025년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10년 후에는 2023년이 됩니다. 33년이 되겠죠. 30년이 되겠네요. 참. 아이고, 2030년. 이때쯤 되면 선생님은 퇴임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퇴임 후에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하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책을 출판하는 일. 앞으로 나이가 먹어서 후에는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런 책들을 쓰고 연구하는 일들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책을 출판하는 일을 선생님은 잡았고요. 3년 후에는 선생님이 몰디브에 여행을 갈 거예요. 몰디브라는 곳에 여행을 갈 건데 선생님은 나이는 먹었지만 나이지만 몸짱 어른이 돼서 갈 거예요. 몸짱 어른. 몸짱 어른이 돼서 가는 꿈을 꿀 거고요. 5년 후에는 영어로 수업을 한번 해보는, 과학 수업을 해보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들을 선생님이 이루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려면 선생님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글 쓰는 실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그러면 글 쓰는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죠? 뭘 봐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는 유튜브로 글쓰기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쓰기 강의를 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글쓰기 강의를 찾는 거죠. 나한테 맞는. 그래서 강의를 듣는 시간을 보통 주 3회 정도 이렇게 해서 듣고 한 강의 기간을 강의 수강 시간을 보통 주 3회 뭐 예를 들어서 한 20분 정도로 해가지고 한 2개월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 쓰는 실력이 됐지만 책을 쓴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책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주제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선정을 하는데 선생님은 교사다 보니까 이 주제 선정을 어떻게 할까? 주제 선정을 어떻게 할까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은 보통 교육이고요. 여러분들과 하는 이제 이런 평가. 그래서 이쪽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 주제 선정을 하고 나서 연구 내용과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공부하는 것을 이제 독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과 이 필요한 내용에는 독서라는 게 필요해서 이 두 가지를 효용하는 데 있어서 매일 책을 30분씩 읽기. 요거를 요렇게 해서 선생님은 이제 계획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책을 쓰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책을 이렇게 해서 지금 공부를 하면은 그냥 이걸로 공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앉아가지고 원고를 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원고 쓰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면 선생님이 2개월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2개월 후에 지금 원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 쓰는 요 2개월 후에는 이 원고를 직접 써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매일 쓸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수강시간 요 3회 요게 끝나는 대로 주 3회에 여기는 20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글이 20분만 써지는 건 아니니까 주 3회 1시간 동안 원고 쓰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책을 출판하기
하려면 원고 쓰는 기간을 선생님이 줘야 돼요. 그래서 1년이니까 책 쓰는 출판 뒤에 나오려면 적어도 지금부터 한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는 원고를 쓰고 탈고를 하는 그 시간들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2년 후에는 이제 이런 일들을 꾸준히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 저는 만약에 이게 못한다면 더 이렇게 해서 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내용을 다 썼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거를 출판을 하려면 출판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 컨택하는 것들을 알아보고 이제 출판사에게 선생님의 원고를 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5가지의 일을 선생님이 단계적으로 해야 돼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펼쳐서 써봤습니다. 자, 이제는 선생님이 이제 몸짱 어른이 돼서 몰디브를 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몰디브를 가기 위해서는, 자, 몰디브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몰디브 여행에 관련된 조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조사와 함께 금액도 중요한 겁니다. 여행 여비. 이 여비를 우리가 선생님이 뭐 해야 될까요? 적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저금을 하면서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선생님이 몸짱 어른이 돼서 간다고 얘기했어요. 자, 몸짱 어른이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은 요즘에도 지금 벌써 시작을 해서 유튜브 사이트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유튜브 사이트에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서 운동, 전신 운동, 그 다음에 전신 운동의 유산소 운동 이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 그래가지고 각 부위별 이 운동들을 선생님이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보고 프로그램을 한 대로 선생님이 계획을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주 6회를 했고요. 보통 1시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정도 쉬울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근데 운동만 하면 안 되죠. 뭐죠? 네, 맞아요. 식단을 짜야 되겠죠. 식단을 짜게.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막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다이어트 음식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단을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식단은 조사를 하고요. 선생님이 직장을 다니면서 일일이 다 밥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리도 중요하겠지만 건강한 음식을 파는 이런 것들을 음식 구입처를 우리 선생님이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은 운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필요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영어로 과학 수업을 해보는 겁니다. 과학 수업을. 그래서 일단 국제학교나 뭐 이런 어떤 그런 학교가 아니더라도 선생님의 이런 특별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뭐 방과후 활동이든 뭐든 한번 해서 이제 영어로 한번 꾸며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수업을 하려면 다행히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어로? 맞아요.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 영어 회화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자, 영어 회화를 하는 거를 보니까 선생님이 그동안 많은 학원을 다녔지만 잘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찾은 게 이제 선생님은 다 유튜브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그 유튜브 사이트를 활용해서 하루에 주 6일 정도를 20분 영어 듣고 정리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영어 책을 읽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 책 독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책 독서를 하면서 계속 그 해석하고 리딩하는 방법들을 선생님이 익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달에 지금은 한 1월에 한 달 동안 한 권 정도 읽는 거. 근데 선생님의 레벨은 아직 좀 낮아서 좀 낮은 것부터 선생님 수준보다 한 단계 위인 쪽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은 선생님의 그 꿈을 이뤄가려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해놨다고 해서 우리가 실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실천이 되려면
우리들의 시간을 쪼개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쪼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점점점점이 돼버렸네요. 자, 여기서 깨끗하게 한번 해서 선생님하고 이제 해볼게요. 아이고. 됐죠? 자, 여기에는 뭘 어떻게 이제 정리하면은요. 자, 자로 선생님이 이제 여기를 자로 쭉 거볼게요. 5년까지만 일단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쁜 붓펜으로, 자, 붓펜으로 선생님이 붓펜, 분홍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네. 자, 붓펜으로 한번 선을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아까 지금 요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나눠볼까요?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봐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눠보면 여기가 이제 2020, 2021, 2022, 2023, 2024.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가긴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선생님처럼 더 이렇게 길게 해도 돼요. 더 길게 하지만 일단 배우는 입장에서 그 많은 걸 다 하려면 힘드니까 일단 이렇게 포커스를 여기서만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지금은 몇 월이죠? 2020년 5월부터입니다. 그렇죠? 오늘 세웠으니까 우리가 5월부터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당장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아까 지금 제일 먼저 선생님 거 아까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이루어야 되는 게 뭐예요? 맞죠? 네, 책 쓰기죠. 책 쓰기를 제일 먼저 이루어 나가야 되니까 책 쓰기 쓰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먼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책이 언제쯤 오겠어요? 이쯤 온다고요. 그쵸? 선생님이 요거를 월별 이렇게 연별로 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때 여기서는 바로 뭘 해주는 거냐면요. 책을 쓰는데 2021년쯤에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가는 쯤에 선생님은 한 3월쯤에 요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책 출판을 한번 넣는 거죠. 책 출판. 그리고 여기 한 10월쯤에 여기 10월쯤에는 이제 여기에 달과 월을 한꺼번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월로 일단은 월은 아니지만 약간 요 정도까지만 하는 겁니다. 자, 책 출판을 할 거고 여기에 이제 탈고를 하겠죠. 탈고를 해서 초안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2003년 후니까 하나 둘 셋 요때 이제 몰디브로 가는 건데 전 선생님은 2023년 1월에 몰디브로 갈 거예요. 자, 몰디브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몰디브 여행 가기 전에 한 요때쯤 한 10월쯤에 미리 어떻게 해야 되죠? 여행 예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요렇게 여행 예약 이렇게 해서 해놓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그럼 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죠? 맞아요. 2021년까지 운동에 대해서 나의 몸무게와 그 다음에 그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몸무게와 몸 둘레 몸 둘레를 이렇게 해가지고 치수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50kg이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바지 사이즈가 26 사이즈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022년까지는 선생님이 50kg까지 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54kg까지 가고 여기 2022년 요쯤에 와서 좀 줄여가지고 더 줄여서 50kg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바지 사이즈가 26 사이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하는 거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는 좀 요때쯤 선생님이 이제 영어 실력을 지금 영어 실력은 레벨 책이 있다면 레벨 수준 1단계를 그냥 읽는 거. 그 다음에 2022년 여기 겨울방학에는 레벨을 한 3단계 정도 우리 학교에 있는 책 중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실력은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그냥 영화를 듣는 정도에다가 포커스를 한다면, 이쪽에 가면은 그 외국인 그 말하기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가입을 할 겁니다. 여기 사이트 가입. 그래서 대화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쯤에 가서는, 몰드뷰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거죠. 다른 영어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마이크를 좀 더 가져올게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서 자,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얘가 어디쯤 내가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 맵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하고 매달로 하게 되면은, 내가 이때쯤에는 여기를 가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목표 지점이 생겨서 이거를 꼭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도별로 된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번에는 월로 쪼개야 됩니다. 월로 쪼개야지 하루를 우리가 또 잘 보낼 수가 있는데, 자, 월로 한번 쪼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쪼개면, 자, 지금 5월이잖아요. 5월. 그 다음에 여기에 6월. 그 다음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자, 이렇게 해서 한 요정도 요만큼만 한번 짜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장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있는 것에 비해서 이제 중간고사나 이런 시험 공부할 때는 그때마다 성적 올릴 때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겠죠? 자, 5월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은 5월은 선생님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면 책을 쓰기 위해서 지금 내가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책을 읽기. 그런데 책 읽기보다는 아까 선생님이 뭘 하면 좋다 그랬어요? 글 쓰는 실력 강의. 글 쓰는 실력 강의를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언제까지 들으냐면 6월까지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원고 메모를 좀 하고 있는데, 원고 메모는 언제까지 할 거냐면은 7월까지 하고, 7월에서부터 여러분들 중간고사 정도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이제 초고를 이제 쓰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방학이 지나서 9월, 10월이 되면은 초안을 작성할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작성을 하고, 만약에 늦어지더라도 11월까지는 예정, 마무리, 요렇게 해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를 하는데, 여기 안에 그냥 메모리 아니라 한 6월 정도의 목차를 만들고, 목차 만들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차례대로, 목차는 선생님이 1에서 한 6챕터 정도까지 할 거니까, 여기는 1, 2챕터 정도, 여기는 3, 4챕터 정도, 여기가 원고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1, 2챕터 정도는 개요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 6 정도에서 하면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봐봐요. 이렇게 하더라도 벌써 제 선생님도 어디가 좀 미스가 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고를 쓰기 시작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영어입니다. 자, 영어는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하루에 20분 정도의 소요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똑같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얘도 1시간 정도 소요를 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7월 정도에는 운동에서 선생님이 500g 정도 감량, 이렇게 해가지고 살을 뺄 겁니다. 10월까지는 다시 매 달마다 500g 정도는 한번 빼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월쯤에 500g이라도 다시 요요 현상이 오기 때문에 11월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54kg. 2021년이니까 저기 선생님은 지금 한 56kg까지 빼면은 성공이 되는 겁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 몸무게 많이 나가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만큼 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나면은 선생님이 이제 운동은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운동을 계속 하면은 한 가지 운동을 지속하면 운동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운동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2개월마다 프로그램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다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가 그러면 이제 한 달마다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선생님이 이제 뽑아온 걸로 자, 선생님 다이어리입니다. 자, 선생님 다이어리면 이게 이제 한 달 것이 보이는 거고 주별로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날짜가 언제예요? 지금 날짜가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네, 오늘 9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9일에 딱 해서 보면은 벌써 5월 9일이에요. 이제 1년의 절반에 가까운 날짜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이제 이제부터 이번 달에는 아까 뭘 하기로 했어요? 아까 이번 달에는 자, 선생님이 5월 달에는 자, 책을 읽는 거는 보다는 이제 글 쓰는 실력 강의를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선생님이 글 쓰는 강의를 오늘은 뭘 해야 되느냐면 그러면은 글쓰기 강의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글쓰기 강의를 찾고 글쓰기를 주 3회 정도 선생님이 듣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글쓰기를 주 3회를 들으면은 언제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 3회가 된다. 요거를 일단 적어 놨으니까 글쓰기 강의. 그러면 주 3회까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날짜를 잡아야겠죠. 그러면은 일단 토요일을 잡았으니까 토요일 날 하나를 잡고요. 주 3회는 선생님이 보통 12일 화요일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했는데 주 3회를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주 2회 정도로 하고 시간을 오히려 더 늘리자. 그래가지고 한 30분으로 늘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분 쪽으로 늘려서 주 2회 정도로 잡아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거까지 이제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 메모를 언제 하느냐. 그래서 여기 옆에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원고 바로 목차를 선정하는 요거는 언제 하느냐. 요거는 보통 이제 학교에서 공강 시간에 하자.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공강 시간에 이렇게 하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여기 공부하는 거에 영어가 있고 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는 주 3회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운동은 주 6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한 달 동안에 매일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요. 아니면 이렇게 주요 일정에다 이렇게 적어 놓고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나 보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루에 껴 넣느냐. 이렇게 껴 넣는 겁니다.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 다이어리, 선생님한테 다이어리 속지를 받아가고 싶은 친구들은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다. 줄게요. 그래서 자, 지금 선생님은 1, 2, 3, 4 교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업무 보는 시간도 따로 이렇게 빼서 놨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는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할 수 있는 거를 주 3회 정도 넣으려고 한번 했지만 날짜가 요일이 없어서 되도록이면 요거를 베이스로 한번 깔아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계속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영상 촬영해서 선생님 수업 올려야 되고 그러면 선생님은 요 시간이 비워지고 그 다음에 선생님 딸 과학을 좀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리고 운동을 계속 넣어놨죠. 이렇게 운동을 계속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솔직히 여기에 빨래라든가 집안일을 주말에 또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하루는 이렇게 쪼개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쪼개서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쪼개진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이런 계획을 요런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나중에 쪼개져서 요렇게 하는 거고 짜투리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시간 하루를 우리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1교시부터 8교시까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방과후 시간을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선생님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된 것은 다 수업에 대한 메모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시간표를 이렇게 다이어리로 주 단위랑 하루를 만들어 놓고 쓰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걸로 쪼개지 않고 선생님 거로 쪼갠 이유는 훨씬 더 선생님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실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선생님의 영어 공부를 쪼개는 거를 여러분들이 따라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하는 거를 이렇게 쪼갠 거를 따라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책 쓰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하루를 쪼개서 쪼개는 방법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간을 하루하루를 쪼개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보여준 거고요. 선생님이 했던 거는 이제 요런 거입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래서 영재 수업을 준비하고 아침에 침대 정리하고 이불을 빨래를 하고 화요일 날도 이렇게 좀 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영재 수업 해가지고 여기 뭐 사는 거, 그 다음에 증명서 발급, 과학 수업 영상 녹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는 것들 이렇게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를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실은 이렇게 빨래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답답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바꾸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그날 하루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성해가면서 하는 거고요. 하루를 반성하기 위해서 좋은 그 종이를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줬었는데 바로 이거죠. 하루를 반성할 때 항상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썼는가를 여기다가 한번 다이어리에 꼭 넣어서 나의 하루를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 대표적인 거 오늘처럼 선생님하고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획대로 뭐 하는 거? 바로 수행을 했다면 바로 여기가 최고의 그겁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는 너무 바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너무 바쁜 생활을 해요. 그래서 너무 바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잘할 수 있도록, 아니 그리고 앞으로 어른이 돼서도 훨씬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긴급한데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을 그렇게 한다면 진짜 여기는 허비하는 생활을 하겠죠. 그리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게으름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날도 있어야 돼. 이건 그런데 휴식은 어디에 할까요? 휴식은 바로 여기입니다. 긴급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좀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그런 하루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선생님의 시간 노하우를 마치겠습니다.